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3월 12일 수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여전히 썩 재미가 없어요. 썩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제가 어제 몇 가지 집었던 데이터들 중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구간인 만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간밤에 있었던 증시부터 짚어보면서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먼저 지난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1.14%, 478포인트가 하락을 한 41,433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주가는 전장 대비해서 0.18%, 32포인트 조정을 받고 마감이 됐고, S&P 500은 0.76%, 42포인트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조정을 받았고, S&P와 나스닥은 그나마 좀 양반인데, 다우지수가 큰 폭의 낙폭 이후에 연속성 있게 들어가는 부분이 좀 거슬렸고, 하지만 제가 어제 제목을 드렸던 몸통이 꼬리를 흔들고 있는 테슬라가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그 요인에서 그 부분은 일단은 안정권의 일부 나타났기 때문에 증시의 상황은 일단 트렌드는 깨졌지만 상황 자체는 1대1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제도 시장이 정말 어지러웠거든요. 어제도 시장이 정말 어지러웠는데, 이게 4월달까지면 좋겠는데, 분위기 봐서는 솔직히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만 해도 두 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캐나다에 대해서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 25%에서 50%를 인상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금 관세 폭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후에는 캐나다에서도 미국을 겨냥해서 전력 차단선을 제한을 하거나 또는 요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으면서 다시금 미국과 캐나다의 치열한 혈투가 좀 발생이 됐는데 이게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장 후반부에는 또 온트리아 주지사님이랑 미 상무장관이 회의를 해서 또 협의가 돼가지고 여기가 협의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유예, 관세 인상도 유예 기간을 주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만 해도 정책적 변화를 두 번을 경험하는 날이니까요.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시장은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등락을 좀 반복하면서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 강한 폭락성 주가의 하락을 멈춰 세우는 거였습니다. 다우지수보다 나스닥이 더 많이 밀렸고 나스닥이 4% 정도 밀렸으니까요. 그 브레이크를 잡는 게 중요했는데 정말 간신히 잡았어요. 정말 간신히 잡았고 아주 눈에 띄게 아주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이 하락의 브레이크를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주방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주방에서 도마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맨손으로. 쉽습니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맨손으로 저 부분을 잡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현재 시장을 맨손으로 시장의 하락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진정이 되긴 됐는데, 선물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관세의 핵심 요소는 사실 지금 계속 협상의 문구로 작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냐? 없다예요, 없다. 예, 저 부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요 실시간으로 솔직히 저도 어제 시장 보고 있었지만 뭐 시간 단위로 바뀌는데 이거 보고 있으면 어지럽습니다. 예, 어지러울 정도죠. 그래서 저 부분보다는 계속 현물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 혼자서 증시 전체를 지금 흔들어 버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흔들었다는 것은 적당히 뭐 조정을 줬을 때, 눌림목을 줬을 때를 흔들림이라고 흔든 거라고 표현하는 거지. 지금은 흔든 거라 표현 못 하겠고, 흔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그냥 시장을 빼버렸죠. 하지만 테슬라가 살아나면서 일단 주가를 부양하는데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분위기가 좋지 못했고 엔비디아도 회복을 하긴 했지만 시장에 억눌려 있는 힘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단숨에 흔히 말해서 머리를 들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어 올리지 못해서 주가가 완벽하게 회복하는 데는 제한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계속 중요한 것은 저점을 잡는 부분이고요. 저점을 잡아서 매수를 해라라는 게 아니고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저점을 잡아서 매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손도 못 대고 그냥 속전속결로 그냥 확 시장이 쏟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면 매매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매자들은 그런 부분을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니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더 강한 거죠. 일단은 멈춰 세웠다. 그래서 분석에 있어서 어제 테슬라를 주제를 잡았는데 테슬라가 혼자서 나홀로서 시장 밀더니 나홀로서 시장을 방어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캐나다의 관세가 일단락 된 것 같지만 솔직히 일단락 된 것 같지 않고요. 뭐 매일매일 멕시코는 그래도 좀 조용한 편인데 캐나다 쪽은 워낙 말이 자주 나오고 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완전히 인접 국가잖아요. 미국 가보신 분들, 캐나다 가보신 분들 아시죠? 완전 인접해 있어서 사실 뭐 같은 맥락으로 보는 또 국가이기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기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에 막 편입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시장이 이제 멈춰 세웠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일단 우리가 그 미 허번 임시 예산안이 있었는데, 그거는 예상대로 다 가결돼서 이제 패스하셔도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CPI라는 게 나옵니다. CPI라는 게 나오는데, 이 CPI는 지금 좀 중요한 골자가 될 것 같아요. 평상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긴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 이 CPI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 혹시 그 주말에 금요일장을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장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떤 상황이 좀 있었냐면, 관세, 그 다음에 지금의 경계 침체, 막 이런 발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영상 중에 촬영을 한번 해드렸는데, 시장이 새벽에, 파월 연준의장이 2시 반인가 그랬었거든요. 2시인가? 예, 그때,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급등했던 날이 있어요. 이날이 이제 급등했던 날인데, 예, 파월 연준의장이 사실은 이제 말하는 어투나 이제 그 스타일 자체가, 불확실성한 대답을 하시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멘트가 우리는 데이터를 끝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 굉장히 즐겨서 사용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파월 연준의장께서. 그런데 이날은 어떤 말씀하셨냐면 관세 전쟁이랑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좀 어렵긴 하다. 인플레이션도 잘 안 잡히는 것 같고 좀 어렵긴 한데 대신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침체를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발언을 하시면서 시장이 뜨끔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급등을 하면서 하락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그 뒤에 지금 뭐 어제 상무부에서도 그렇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 지금 좀 참아야 된다, 디톡스 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찬물을 확 쏟아부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CPI 쪽은 이제 실질적으로 소비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을 아마 시장에서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면서 볼 확률이 높고, 결국은 이 CPI라는 것이 이 노동통계국에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했잖아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했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해주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이게 좀 맞물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맞물려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저께 증시가 안 좋았던 얘기 중에 가장 컸던 이유, 월요일 날장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상무부에 나와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그냥 대놓고 언급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찬물을 부어버렸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CPI 지표에 따라서 이게 파월 연준 쪽의 의장의 발언에 조금 더 가까우면, 파월 연준 의장의 의견에 가까우면 시장은 다시 낙폭 부분을 회복하려고 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반대로 미 정부 쪽의 데이터 수치에 좀 근접을 하면 시장은 다시 빠지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 두 데이터를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늘상 중요한 CPI이긴 한데 해당 부분이 지금 좌지우지할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결국은 정책적 힘겨루기에 대한 해답지를 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거는 이제 개장 전의 이슈니까 개장 전에 확인을 하면 되고, 이제 개장을 한 다음에는 뭘 봐야 되냐면 이제 테슬라의 데이터를 봐야겠죠. 테슬라의 데이터를 봐야 되고, 현재 테슬라 쪽에서의 주가가 5.8% 정도, 5.8% 정도를 회복을 해놨는데, 사실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이 넘게 났기 때문에 뭐 그냥 반등한 것도 아니죠. 기술적으로 반등한 건데, 여기서 중요 글자는 테슬라가 V자 반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 저는 모르겠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방적인 주가의 지금 하락세인데, 이 일방적인 하락이 멈출 것이냐, 그래서 멈추고 주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박스를 좀 그릴 것이냐, 그 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시가총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의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이 지금 전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이 흔히 말해서 두들겨 맞아버리니까 주가 전체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의 비중이 높기는 한데 해당 종목군들의 주가가 어떻게 방어가 될런지, 그래서 방어가 되면서 주가를 견인할 수 있을런지 이 부분을 좀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불식시킬 수는 없겠지만 해당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링할 수 있는 CPI 지표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슬라를 봐야 된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했던 것이 몸통이 꼬리를 흔든다. 그래서 테슬라가 몸통이고 꼬리 지수를 전부 흔들고 있다인데, 그 부분은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몸통이 얼마나 증시 전체를 갖고 되돌려 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오늘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새로운 변곡점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방향성이 변화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변곡점에 들어온 만큼 해당 부분들 잘 주목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환 송 대표였습니다.